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문학방송입니다. 제 사정상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 수필 평양냉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양냉면, 이영숙. 나는 실향민의 자식이다. 나의 출생지는 남한이지만 선대가 살았던 북한의 소식은 나에게도 비감을 자아낸다. 북의 참혹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난 현명한 선택을 한 부모에게 감사했다. 해방 후 만주에서 귀국한 아버지는 1년여 살더니 이곳은 살 곳이 못되니 월남하겠다고 먼저 자리 잡으면 3년 안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남한행을 선택했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1946년 11월 3일 38선 이북에서 실시된 최초의 선거는 일요일에 강행되었고 기독교계의 불참운동 속에 치러진 흑백 투표함을 사용한 사실상의 공개 투표였다. 당대의 지신인이었던 아버지는 그때 이미 북한의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 같다. 당시만 해도 38선이 지금처럼 견고하지는 않아 안내원의 지시로 그리 어렵지 않게 내려왔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때만 해도 토지 몰수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집과 토지, 그 때문에 큰 집들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우리 가문이 지주이거나 부유층은 못 되었다. 일사 후퇴 후 잠깐 피난왔던 큰아버지와 마지막 열차를 탔던 당숙은 이상가족이 되었고 끝내 가족과의 상복은 못한 채 불기의 백이 되고 말았다. 통일되면 만나라고 이북에 있는 자식들의 이름을 동생들에게 적어주고 떠났다. 나의 부모는 이상하게도 고향이 그립다거나 가고 싶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 감상적인 말이 별로 자식에게 득될 것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월남하니 38 따라지라고 놀림받았다. 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었다. 사람들이 순수했던 시절에도 그러해 지금 31,500명 세터민들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느껴지겠지. 강원도 사람들이 좀 모질지 못하잖아. 인민재판이니 뭐니. 우리가 용을 살 때 몰랐거든. 피난가다 내가 인민군에게 붙잡혔는데 끌려가다 다리가 아파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하니 물끄러미 쳐다보다 가라 그러더라. 퍽 인간적인 사람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생전 아버지의 회고, 강원도 영월행을 택한 것도 그나마 다행인지도 몰랐다. 시집도 황해도에서 피난온 월남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6.25 때 참상을 이야기했다. 시집은 그때 서울 안암동 적산 가옥에서 살았다. 경찰 가족이라고 학살하니 수복후엔 반대로 부역한 사람들이 학살되었다고 했다. 개중엔 고원이 있던 주민들의 밀고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태가 되어 억울한 희생도 많았다고 평소 인심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처세라고 덧붙였다. 종친회에서 들은 마지막 올라만 친척에 의하면 후퇴와 수복 과정에서 사돈끼리 밀고 하는 바람에 학살되어서 통일되어도 찾을 친척도 없다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시어머니의 삼촌이 공산주의자이었다. 작은 딸 데리러 갔던 남편의 외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죽기 전에 고향인 해주에 한번 가보는 곳이 소원이라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한국 전쟁으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서북지방엔 기독교인이 많았고 학비율도 높았다. 남존여비 사상도 남한에 비해 덜했다. 내가 자란 속초만 해도 월남한 항동도 사람이 많았는데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했다. 북청 물장수는 일제강점기 때도 알아주는 학교율 높은 열성 부모였다. 월남민이 이후에 남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클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직업엔 기천이었고
도둑질이나 환영질 아니면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했다. 허례허식을 싫어했다. 난 부모로부터 양반 상놈에 대한 편견을 들은 적이 없다. 남녀 차별에 대한 언사도 말이다. 특히 어머니는 배움은 없었지만 근면과 정직과 겸손함을 가르쳤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건 안 된다고 했다. 50년대, 60년대는 산은 온통 나무도 별로 없는 민둥산이었고 잡초가 무성한 들판도 많았다. 가끔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성녀라 자살했다는 신문기사도 들리던 때였다. 초등학교 2학년, 동네의 마지막 서당이 문을 닫았다. 지금처럼 음식물이 넘치던 시대가 아니라 어머니는 겨울이면 김장을 많이 하였다. 일기차 때문에 평안도 시킴치는 담글 수 없다고 고향의 맛을 추억하곤 했다. 소금의 양도 고춧가루의 양도 훨씬 덜 넣는 김장김치를 말이다. 동치미도 꼭 담갔는데 이북에서 먹던 그 맛이 영 안 난다고 했다. 속초에는 항동도 월남민이 많아서 함흥냉면이 성업 중이었다. 내 입맛엔 딱 맞았는데 어머니는 평양냉면은 어림없다고 말했다. 그래 얼마나 맛이 있나 궁금했는데 서울과 우레옥에서 먹어보니 영 밋밋한 것이 내 취향은 아니었다. 차라리 오장동 함흥냉면이나 춘천 막국수가 내 구미에 맞았다. 남쪽 지방에 와 진주 냉면이 있다는 것도 월남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밀면도 있다는 걸 알았다. 평양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라던 어머니는 통일도 못 보고 타양을 붙였다. 4월 27일 그날은 화창했다. 지난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봄까지 전쟁 소문 속에 있었는데 남북회담을 축하라도 하는지 일기도 좋았다. 2000년, 2007년 두 번이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북한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은 틀 일이라는 기대로 텔레비전을 보았다. 평양냉면만큼 시원하지는 못해도 판문점 선언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북측에서 옥류관 요리사가 만들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배달한 평양냉면은 단연 화제였다. 평양냉면은 CNN에서도 이민관 가수 출신의 요리사 이지연이 시연해 보여 국제적인 명성도 얻게 되었다. 60년대만 해도 동네에 비만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었다. 다이어트라는 말조차 있는지 몰랐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자를 받아 연명하던 시절이니 말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비만을 걱정하는 시기가 왔다. 남북회담, 그래서 평양냉면집의 매출이 늘어 육수와 고명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깜짝 특수를 누린 바람에 한파 피해로 겨울무 저장량이 평년보다 55% 감소한 것도 있지만 무 가격이 평년보다 120%나 올랐다고 한다. 비축량이 풀려 가격은 내려갔다지만 남북회담 사후로 탈북민 출신이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패를 고발한 요독 스토리의 정선상 감독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냉면 전문점의 출입구에 노란색 스프레이가로 그린 세월호 추모 리본 표지와 협박하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TV에 그가 보수 집회에 참석한 영상이 방영된 후 각종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씨의 식당 이름과 위치를 담은 정보와 함께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돌았고 방송 직후 하루에 100여 통이나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과연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익명으로 이런 사적인 태비를 가해도 되냐고 되묻고 싶다. 나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숙연해진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연락을 즐겼다. 그의 대문 밖에는 나자로라는 거지가 그의 잔치상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한다. 거지는 피부병으로 고생이 말이 아니다. 헌대를 개가 와서 핥는다. 그런데 사후에는 완전히 신세가 뒤바뀌었다.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행이란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자랑 과연 무엇일까? 배려와 나눔이 없이 타인의 불행을 외면한 것일지도.
노숙자 신세에 천국 갔다는 그거야말로 복음이 아닌가. 천국 입장엔 세상의 가치 판단은 무시된다. 재력도, 학벌도, 외모도 그 무엇도 말이다.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얼마 전 20대 미혼부가 신생아와 함께 생활고로 죽었다. 이제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은 식사 시간도 아까워 한 끼는 물에 분말 탄 대체식으로 때운다니 한 끼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난 꿈꾼다. 약복강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와 남한의 기도원과 새벽재단에서 통일을 강구하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언젠가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오기를. 서울의 옥류관 지점이, 평양에도 맥도날드 지점이 생겨나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 9일이면 철시가 되던 선천에도, 영적 각성 운동의 발원지였던 원산에도 우후 죽순처럼 교회가 세워지길. 감사합니다.